센트럴 플랜, 안녕하세요. 더 플랜입니다. 오늘은 수완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전달 드릴 어떤 내용들은 2021학년도의 1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관련된 내용이라 2022학년도에 1학년으로 들어갈 학생들은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안내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완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녀공학인 공립고등학교이고요. 10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설립은 2009년 3월 1일 날 설립을 함으로써 한 13년 정도 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녀공학이기는 한데 어떤 학교는 남녀 합반이기도 하고 남녀 다른 반이기도 하는데 수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합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수완고등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왜냐하면 수완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하게 되면 내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과서가 필요한 과목이 좀 정해져 있죠. 국어 과목,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교과서의 출판사별로 굉장히 다른 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수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출판사 창비를 지금 2021학년도는 썼습니다. 2022학년도는 어쩔지는 다시 봐봐야겠지만 창비가 그렇게 문제를 구하기 쉬운 출판사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교과서는 아닌데 창비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 공부를 내가 미리 좀 해두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창비의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사서 푸는 게 좀 필요하겠죠. 영어는 YBM, 박준원이 쓴 출판사의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도 미리 알아두면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교과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이수 단위 편성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루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과 계열의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문과 계열의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수학 과목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한번 공통 과목 살펴보겠습니다. 수완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 문학, 1학기, 2학기 나눠서 시수를 배정을 했고요. 2학기에 문학 시수가 5단위로 굉장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문학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 상하를 똑같이 4단위씩 1학년 때 모두 마무리하는 건 다른 학교와 동일하고 수원, 수투를 각각 4단위씩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나누어서 단위수를 배정하고 있고요. 공통과목, 그러니까 학교 지정한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서 지정을 이러한 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학년 때부터 진행되는 선택 과목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고민을 해야겠죠. 보시면 여기가 학생 선택입니다. 지금 문과 학생들이 수능 선택 과목으로 많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의 경우에 2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2단위씩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내 선택 과목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이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3개 중에서 택 1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로 꼭 선택을 해야겠죠. 이 진로 과목이라고 적어져 있는 기하 과목과 심화 수학 1은 실제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겨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확률과 통계를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수능 때문에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1과 수2를 2학년 1학기, 2학기 나눠서 배웠잖아요. 근데 문과를 갈 확률과 통계를 해야 할 학생은 2학년 때 꼭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는 문과를 선택할 학생들이 수1과 그 다음 확통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는 수2와
확통을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인데 이과를 가려는 학생,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 미적분이 있죠.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선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1, 수2는 수능 공통 과목이고 많은 학생들이 다 선택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지정이었잖아요. 이과 학생들,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일반 과목으로서 미적분이 3학년이기 때문에 수원, 수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원, 수투는 모두 다 공통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공통으로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문과학습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더 학습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하와 심화 수학이 아주 쉬워서 학습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진로 과목 선택과 일반 과목 선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꼭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학생들은 그 학습적인 수학의 부담감도 함께 고려하셔서 플래닝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이과를 간 학생들은 무조건 선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진로가 최근에 이과에 관련된 학과들 중에서 통계학과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학과들은 확률과 통계를 수강했는지의 여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문과 학생들만 확률과 통계를 듣는다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공대를 지원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확률과 통계의 과목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기지 않는 진로를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험고를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 수험고에 배정된 학생들은 그 점을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탐구 과목으로 사회, 과학이 있고 이렇게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모든 선택 과목이 다 열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 중에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이 모였을 때 개설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보통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이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021학년도에 들어간 학생들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거의 많이 없어서 지구과학 선택한 학생들도 화학이나 생명과학으로 좀 간 그러한 경향들도 있었거든요. 점수 따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모든 학교가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국어 경우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3학년 때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탐, 그 다음에 과탐의 진로 과목들도 3학년 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따라서 이 미적분을 3학년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학기에만, 그러니까 3학년 1학기에만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데 수험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2학기에 나누기 때문에 미적분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해서 하는 학생들이 그냥 나는 학교 진도에만 맞춰서 3학년 2학기 것까지 다 배우고 그냥 수능을 볼 거야 라고 하면은 늦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점도 자신의 공부 플래닝에 잘 장기 계획에 넣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교양에서는 심리학, 환경, 실용경제, 논술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진로의 학생들도 선택하셔서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2021학년도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 2학기의 기말고사 시험범위다. 시험범위예요. 이 시험 범위를 보는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할 양이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함에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또 과목별로 이렇게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과서 2개 단원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는 2회분인데 또 번호를 제외시켜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주 많은 학교는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시험 범위를 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엔 별 이슈가 없지만 교과의 어떤 학습지를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으시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또 한국사는 2학년까지 쭉 이어서 배우잖아요. 학습지로 함께 시험 범위를 또 이렇게 지정해주고 계십니다. 보통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영어 과목하고 국어 과목의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국어 경우에도 교과서와 그다음에 올림포스 부교재 정도로만 시험 범위를 내주고 계셔서 시험 범위의 부담은 많이 없는 편이고요. 수학 경우에는 11월 모의고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시험 범위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통합사에도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3개 단원 정도, 그리고 학습지도 참고해서 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문은 사자성어, 이게 수능에도 나오거든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고, 기술과정도 특별한 이슈 없이 학습지로 시험 범위도 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원고등학교에 갈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만약에 물론 2022학년도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리얼 모의고사라 보면 좋겠죠.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지 않으니까 교과서의 단원들을 공부하는 것도 미리 사실 영어를 미리 공부한다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과목은 아니긴 하지만 쓰기 연습이라든지 서술형 연습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험 범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는 한쪽은 수원고등학교 올해 1학년 1학기의 아이들 성적이고요. 한쪽은 하나중학교, 수원 하나중학교의 성적입니다. 보시면 어머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가장 놀라는 게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중간고사 받고 성적표 받아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점들이 얼마만큼이나 실제로 평균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시고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이 중간고사는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준비한 것에서 원점수만 딱 들으신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굉장한 실망감, 아이들의 실망감, 나는 공부를 더 이상 할 사람이 아닌가 봐,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막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평균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수원 하나중학교에서 수원고등학교 많이 가잖아요. 78.5였었어요. 그런데 이 평균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56점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수학도 볼까요? 수학은 72점이었는데 여기 52점이에요, 평균. 딱 20점 차이가 나죠. 영어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이 73점이었는데 56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요 과목들의 평균이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못 봤다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등급대로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냐, 그리고 등급 안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문을 닫았는지, 이 등급의 문을 열었는지에 따라서 이 과목의 우선순위 도 달라져야 하겠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어떠한 전형으로 어떠한 학과를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염두하시고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점수도 함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수원고등학교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학교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플랜에서는 학생별로 각각의 진로 진학에 맞춰서 학습 플래닝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학부모님들과 공유하면서 학생의 결국 성공적인 삶을 아이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점으로 직접 문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